한 번이라도 건강을 위해 운동 방법이나 몸에 좋은 식단 같은 것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동안 건강을 위한 노력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깨닫지 못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몸 가꾸기 연구소입니다. 한 달 뒤에 여러분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고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90대의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의 신체 능력과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다케시마 미카씨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운동을 하던지 극한의 결과를 끌어내는 영국 사이클팀의 1% 이론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지요. 걷기를 하루에 몇 분을 해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걷기가 관절에 무리를 준다. 격한 근력 운동을 몇 번 해야 한다. 아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코어부터 단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듣고 해보려 해도 작심삼일이고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사실 운동의 시작보다 훨씬 어려운 게 지속적인 유지입니다. 포기는 정말 쉽잖아요. 며칠만 지나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하루만 쉬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포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많은 각기상반된 정보 속에서 이 운동이 정말 맞는 방법인지 확신이 약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 큰 노력을 들여 해야 하는 과제처럼 느껴져 우리 마음이 서서히 진입장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드리고 운동을 삶의 한 부분으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법이 너무나 튼튼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과 삶의 윤택함을 추구하신 분들이라면 더욱이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진이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운동이 더 잘 맞는다, 이 운동은 이렇다, 이런 것부터 집어치우고 오늘 당장 1%의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라입니다. 이 마음을 세팅하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지속할 수 없고 지속하지 못하는 운동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 방법을 만들어낸 브레일스포드 코치는 영국 사이클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강이지만 영국은 원래 사이클의 변방국이었거든요. 그동안 메달도 하나 못 따던 영국 사이클 팀이 2004년 올림픽에서의 2개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사이클 전 분야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2008년과 2012년 올림픽 사이클 부문에서 각각 8개의 금메달을 따서 세계를 놀라게 하지요. 이후 로드사이클, MTB 가릴 것 없이 국제사이클연맹 주간대회의 시상대를 싹쓸이 하다시피 합니다. 과거 100년이 넘도록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영국 사이클팀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레일스포드가 코치를 맡으며 집중한 게 있습니다. 작은 성과의 집합이라는 이론인데요. 놀라운 건 사이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걸 적용하면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에 적용했더니 변방의 사이클 팀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고 이외의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지요. 브레일스포드는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영입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가 집중했던 것은 크고 원대한 결과를 목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에서 나타나는 성과들을 계속해서 모으자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1%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이클, 헬멧, 유니폼, 영양, 회복 방법 등 사이클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작은 개선을 추구하는 전략이었다. 이 작은 개선들이 모여 큰 성과를 낳았고 영국 사이클 팀은 올림픽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복리의 마법이 발휘될 때만이 엄청난 효과가 온다는 것을 모른다면 하루하루의 운동이 매일 힘겹게만 느껴질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힘든 것을 하고만 있구나 라는 생각 드는 게 당연하거든요. 1% 법칙의 굉장히 유용한 점은 비교의 대상이 최종 목표가 아닌 어제의 나 자신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걷기, 어제보다 푸시업을 한 번 더 하기, 지난번보다 플랭크를 5초만 더 해보자 등이 매일매일 큰 성취감으로 바뀝니다. 운동을 멈추는 이유가 지겹고 힘들고 당장의 변화가 없으니 성취감이 안 들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부터 우리는 뇌를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보다 단 1%만 발전해도 정말 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우리 뇌한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 내게 가장 효율적인 운동을 찾아서 지속하고 이말저말에 따라 멈추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사람마다 발달되고 덜 된 근육들이 모두 다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았는가에 따라 근육과 연골이 더 강하거나
부족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에 따라 운동 처방이 각기 다 다른 거지요. 노인들이 갖는 대표적인 기저질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유형, 두 번째는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들, 세 번째는 관절염 위험군, 네 번째가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 다섯 번째가 낙상 위험이 높은 신체 밸런스가 떨어진 유형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고혈압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관절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운동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기저질환마다 챙겨야 할 운동 방법, 주의사항, 필요한 재활 운동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지요. 유형별 운동 처방에 관한 내용은 정말 방대하고 각 유형마다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상세히 다뤄야 해서 이를 한 번에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건강 상태에 따른 운동 처방의 특징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정보를 알면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혈압이 높은 편인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가급적 매일 유산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시에 주 2, 3일의 저항 운동으로 근력 운동을 보충하면 더욱 좋고요. 65세에 운동을 시작하여 93세인 현재까지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다케시 마미카미 씨의 루틴을 한번 볼까요? 그녀의 운동 루틴은 매일 오전 4시에 시작하여 걷기, 조깅, 뒤로 걷기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매일 조금씩 늘렸고 현재는 약 2시간 정도 유산소를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하고 계시지요. 이후에 본인이 만든 근력 체조를 시작하여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하루를 보내는 거지요. 1% 점진적 개선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70세에 15kg를 감량하고 이후에는 관절에 무리가 적은 수영과 같은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셨고요. 87세에 드디어 피트니스 강사가 되지요. 현재는 47개의 현을 순회하며 노인들은 물론 여러 젊은이들에게 그녀의 수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미카 할머니의 근육운동 트레이닝에도 대표적인 혈압을 낮춰주는 운동이 포함되는데 바로 등척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압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버티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랭크나 철봉에 매달리기 같은 운동이지요. 이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일명 투명 의자라고 우리 학창시절에 기합을 받거나 할 때 했던 자세 기억하시나요? 영어로는 월스쿼트나 월싯이라고 해서 벽에 몸을 기대고 단기간에 엉덩이와 허벅지를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를 벽에 붙이고 바르게 씁니다. 양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고 천천히 허리를 내리면서 무릎을 90도로 만듭니다.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두 팔을 앞으로 뻗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10초를 버티시고요. 1%의 법칙 아시지요? 아주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 최종 2분 3세트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하시는 겁니다. 혈압에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명 노화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하체 대근육들을 사용하기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 단련에 두루 효과적이며 힙업과 새우 등 거북목 개선, 척추와 복근에도 힘이 들어가 코어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요. 다음은 당뇨가 있는 유형입니다. 보통 혈당이 높으면 당뇨의 위험도 높은 편이기에 마찬가지로 유산소와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인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장비 없이 간단하게 최대 심박수를 구해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의 경우 220에서 40을 빼면 분당 180회이고 여기에 60에서 80%이니 분당 심박수를 108에서 144회로 유지하도록 운동해야 합니다. 이때 심박수를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시계가 있으면 좋으나 기본적으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차는 정도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하루 적어도 20분 이상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요새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관절이나 하체에 물리적 통증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역시 걷기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분비과 의사들에게 설문했을 때 혈당 관리 운동 1위가 빠르게 걷기였고요. 다만 걸을 때의 자세는 정확히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세는 링크의 자료에 담아놨으니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정말 쉽지만 효과 만점인 근력 운동 하나를 말씀드리면 발 뒤꿈치 운동입니다. 하체는 온몸 근육의 3분의 2가 모여있는 곳이라 실제로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체 단련은 장기적으로는 필수지만 정확한 자세를 모르고 무리한 스쿼트는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지요. 이때 평상시에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뒤꿈치 들기지요. 미카 할머니도 유산소가 끝나면 근육 운동에서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하체 발 뒤꿈치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종아리 근육의 발달로
낙상 사고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요. 노년층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근감소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 여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하루 20번으로 시작해 역시 1% 법칙에 따라 하루 100개씩 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위험군에 있는 유형입니다. 관절염 유형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 운동 시 부상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관절의 구조가 남자보다 더 약하고 근력도 더 약하기 때문에 관절 주위 근육을 보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로 고생하는 비율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기도 하지요. 미카 할머니도 노년기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 허리 밑에서부터의 전체적인 관절 체조를 강조하는데요. 지금은 트레이너로서 난도가 높은 운동까지 소화하지만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쉬운 동작부터 마스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누워서도 앉아서도 일어서서도 가능한데요. 앉은 자세로 생활이 많으실 때 특히 일상적으로 1분만 지속하는 것만으로 관절 자가 운동으로서는 특효약입니다.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 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다음은 비만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고 움직임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더욱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단 우선은 걷기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이 필수이고요. 하지만 그것도 옷을 입고 나가기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는 지금 바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무게를 활용한 근육 운동은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부상 위험이 없고 효과 만점으로 대표적인 게 버드독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에 좋은 코어 운동으로 활용되지만 비만도가 높을 경우 이것만 반복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유산소적 효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동작이 단순하여 운동을 완료했을 때 만족감도 바로 느낄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운동법은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상에 취약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신체의 조화를 강화하는 운동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안정성을 증진하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근력과 더불어 신체의 유연성,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미카 할머니 루틴에도 신체 유연성을 기르는 스트레칭과 운동은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으뜸이 요가이긴 한데 요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집에서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게 한 다리 균형 유지 운동입니다. 이후에 익숙해지면 팔다리 교체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요. 또 익숙해지면 밸런스 패드에 올라가 한 다리 들기 운동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이 밖에 배우자와 할 수 있는 한발 들기 운동 등 다양한 한발 들기 운동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는 질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항상 점진적인 작은 발전들이 있을 때 그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매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운동을 한다 해도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뇌에 이를 새기고 1%를 발전시켰을 때 충분한 만족감으로 보상을 줘야 합니다. 오늘은 다소 정보를 꽉 채워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고는 모든 것을 체득하실 수 없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시고 꼭 자료를 신청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운동을 실행하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저 늙어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신념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신체 나이는 그곳에서 훨씬 오랫동안 멈춰 있을 겁니다. 당신의 1%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